지난 11월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폭스뉴스의 대담 프로에 출연하여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ICE 급습 관련 한국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발언을 하여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 대화 전체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H-1B 비자 문제가 행정부의 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싶다면 수십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로 나라를 가득 채워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라가 인재를 데려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아니, 내 말은 몇 가지 특정 재능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배워야 합니다. 취업수당줄에 서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미사일을 만들 공장에 당신을 투입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예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글쎄요, 예를 들어보죠. 조지아에서의 한국 현대 LG의 배터리 공장 급습 사건을. IC는 불법 이민자들을 내보내고 싶어서 단속했습니다. 거기에는 평생 배터리를 만들어 온 한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배터리 제조는 매우 복잡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 매우 위험합니다. 많은 폭발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초기 단계에 배터리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약 500에서 600명 정도가 와 있었습니다. 글쎄요, 그들은 그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길 원했습니다. 로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제 말은 당신과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는 걸 압니다. 어느 나라의 한 회사가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 짓는데 100억 달러를 투자하려 하는데 예를 들어 5년 정도나 일하지 않은 실업수당 받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미사일을 만들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집단 구금 사건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9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포함해 총 450여 명이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ICE에 의해 구금됐습니다. 미국 ABC 방송은 어제 현지 시각으로 당시 구금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ICE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금됐다 귀국한 한국인 김모 씨는 현재 불법적인 경찰권 행사, 인종 프로파일링, 인권 침해, 과도한 물리력 행사, 불법적 체포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200명의 구금자 중 한 명입니다. 김 씨는 단기 상용 목적의 비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현지 미국인들에게 공장 가동 방법을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약속한 미국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4일 오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김 씨는 ABC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ICE 요원들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시작했지만 대다수 근로자가 영어를 잘 몰라 체포영장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총기로 중무장한 경찰과 헬리콥터가 출동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ICE는 근로자들의 전화기를 압수한 후 손과 발, 가슴에 수갑과 족쇄를 채웠습니다. 몇몇 근로자는 족쇄가 채워진 채 걷다가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구금당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체포된 한국인들은 이민국 구금시설로 이송돼 60명에서 80명씩 커다란 방에 수용됐습니다. 구금시설의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구치소는 춥고 불결했으며 침대에는 곰팡이가 피었고 냄새나는 물만 주어졌습니다. 화장실은 프라이버시조차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인종차별적 행위였습니다. 경비원들은 한국인 앞에서 김정은 이야기를 하고 눈을 옆으로 찢으며 동양인을 모욕했습니다. 일주일 후 석방돼 귀국한 김 씨는 여전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미국인 근로자를 교육한 뒤 최대한 빨리 귀국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일자리를 빼앗거나 이민을 가려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왜 ICE가 우리를 체포했는지, 그리고 왜 일주일이나 우리를 붙잡아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는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싶을 뿐이라며 아직도 제대로 된 설명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송의 전망은 어떨까요? 현재 피해자 약 200명에서 300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애틀랜타 소재 쿡백스터 법률사무소의 찰스 쿡 변호사가 조지아 북부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주요 청구 내용은 족쇄와 수갑 착용, 열악한 구금시설, 합법 비자 소지자에 대한 부당 구금, 그리고 과잉 단속 등입니다. 피해자 1인당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0만 원에서 4,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승소 가능성을 70%에서 80%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합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입니다. 그 근거는 명확합니다.
첫째, 유사한 전례가 있습니다. 2023년 테네시주의 한 공장 단속 사건에서 ICE가 라티노 노동자들을 인종 프로파일링으로 구금했다가 소송 끝에 117만 달러, 우리 돈 약 16억 원을 배상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지아 소송의 직접적인 모델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주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들에서 ICE는 인종차별과 과잉 구금을 이유로 수백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해왔습니다. 둘째, 이번 사건에는 ICE 측에 여러 약점이 있습니다. 내부 문서 유출을 통해 합법 비자 소지자들을 구금했다는 증거가 확보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스티븐 밀러가 하루 3,000명의 체포 쿼터를 압박했다는 의혹으로 과잉 단속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한미 외교 마찰도 변수입니다. 한국 정부가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고, 한국 대통령이 당혹스럽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미국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법정 싸움 없이 합의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총액 500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 우리 돈 약 70억 원에서 280억 원 규모로 ICE가 배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1인당 평균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만약 판결까지 간다면 원고 승소 가능성이 높지만 1년에서 3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취하더라도 연방법원에서는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법원 판결이 보수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 망신과 함께 공장 가동이 2개월에서 3개월 지연되는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면서 미국 정부에 대한 합의 압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 아비게일 잭슨 대변인은 ABC에 보낸 입장문에서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적법한 노동 허가를 받아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사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들려 하지만 연방 이민법도 철저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공장은 2026년 상반기에 완공 예정이며 모든 법과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테네시 사례처럼 ICE가 실수를 인정하며 합의로 마무리될 공산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팩트앤리뷰였습니다. 앞으로도 조지아주 ICE 급습 및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에 대한 추가 내용은 계속 팔로우업하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